지연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잘생긴 남자 연예인 5명만 꼽아봐요. 고수, 강동원, 유승우, 차성원, 차은우. 윤정쌤, 1등부터 5등까지. 차은우, 강동원, 뷔, 진, 신유. 트와이스 신유. 안녕하세요. UOS 입시만담의 이석준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학종은 불공정한 전형이 맞아요.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입학사정관입니다. 제가 월급을 받는 이유의 절반은 학종을 잘 운영하고 평가하는 데서 나옵니다. 제가 1화에서 우수 인재를 싫어하는 대학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전형으로만 인재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3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에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전 입시만담 시즌1, 시즌2에서 살짝 언급했던 평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도움을 드리려는 의도로 제작했습니다. 왜 학종이 불공정한 전형일까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특히 많이 들었던 것들 위주로 말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세특, 창체, 기재 역량 차이가 합부를 결정짓는다. 일반고보다 자사특목고를 우대한다. 어떻게 뽑는지 선발 기준을 모르겠다. 있는 집 자식들, 그러니까 금수저만을 위한 전형이다. 내신 시험 문제의 질을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실제로 평가를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확실히 이런 건 좀 믿을 수 없겠구나 싶었던 것들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끝까지 안 읽고 대충 평가한다. 우리 대학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점수를 낮게 준다. 입학사정관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합불이 좌우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발의 공정성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학종은 불공정한 전형이 맞아요. 대학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전형입니다. 어찌 보면 회사 면접이랑 비슷하죠.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연예기획사 캐스팅이랑도 비슷해요. 대학이 연예기획사고 입학사정관들은 오디션 심사위원입니다. 수험생,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연습생 오디션을 보러 온 상황인 거고요. 그럼 이제 오디션을 봅니다. 그게 학종 평가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입학 정원에 따라 연습생이 선발됩니다. 연습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어떤 학생은 태도가 좋아서, 어떤 학생은 다 잘해서, 어떤 학생은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등 여러 강점이 있는 수험생이 다양하게 최종 연습생으로 선발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습생은 다른 기획사에서도 선발돼서 서울시립대학교라는 기획사에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럼 후보 순위에 있던 연습생이 올라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혹은 누가 제일 좋으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잘생긴 연예인을 순서대로 고르라고 했을 때 적어도 강동원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둘 다 상위권이었죠. 그런데 차은우님에 대해서는 한 분은 1등, 한 분은 5등을 했어요. 만약에 잘생김상이라는 게 있어서 딱 한 명한테만 상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2명의 결과로 따지면 강동원님이 상을 받으셔야겠죠. 차은우님에 대해서는요, 잘생김이라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생겼냐고 나열을 했더니 한 명은 최고로 났고 한 명은 마지막에 났습니다. 일단 다시 잘 생각해보고 평가하게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차은우가 더 많으면 잘생김상은 차은우님한테 줘야죠. 모든 평가자가 다 똑같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야 면접에 올리거나 합격을 시킵니다. 이견이 발생하면 안 올립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절차입니다. 학종에서 대학마다 고유의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어떤 대학은 김수현 스타일이 인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학은 김우빈 스타일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두 분 다 잘생긴 건 맞잖아요. 그렇게 서울시립대학교는 모집단위별 인재상이라는 평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학과별로 이런 학교생활 기록을 가진 학생들을 더 우수한 학생들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게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 33페이지부터가 서울시립대학교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인 모집 단위별 인재상입니다. 제가 어떤 과를 평가하면요, 그 과의 인재상을 모니터 아래에 인쇄해 놓습니다. 한 명 보고 또 인재상 보고 또 한 명 보고 또 인재상 보고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애매하면 다시 체크도 합니다. 그 학과별 인재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40, 41페이지에 있는 평가 기준과 평가 절차입니다. 평가 절차를 보시죠. 입학사정관이 혼자 평가하고 결정 내린 게 아니라 2인 1조로 한 학생의 서류를 평가합니다. 철저하게 누가 더 인재상에 상대적으로 들어맞는지 판단하고 주어진 풀 안에서의 역량별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보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한 명이 이 학생이 우수하다고 하면 그건 우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2명, 3명, 4명, 5명이 이 학생이 저 학생보다 더 우수해 보인다고 하면 그 학생이 더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종이 더 공정하려면 학생 한 명을 보는 숙련된 교차평가자를 많이 넣으면 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서류의 맥락과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교차평가자가 많으면 됩니다. 저희가 매년 학교 선생님들 몇백 분을 모시고 교사 연수를 수차례 합니다. 실제 저희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하시도록 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사 연수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신 것과 실제 서류 평가에서 평가했던 결과가 달랐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판단은 분명히 주관적입니다. 일반고 2.0이랑 특목고 5.0이랑 누가 더 나아요? 했을 때 평가자 A는 이러이러해서 일반고 2.0인 학생 A가 더 낫다고 평가했고 평가자 B는 이러이러해서 특목고 B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합쳤을 때 그 결과가 차이 나면 평가자가 소환됩니다.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재심을 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다르게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재심을 합니다. 여기서 컨디션 등으로 혹시나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 상황을 방어하고 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공정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둘 다 하필 컨디션이 같이 안 좋아서 둘 다 잘못 봤다면요? 사형에 처해야 되나? 그래서 서류평가 기간엔 일부러 더 잘 먹고 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일부러 더 서류평가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단 걸 또 엄청 먹다 보니 살이 찝니다. 평가하는 돼지가 된 기분이에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고 학생부 기재 항목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으니 입학사정관은 학생부만 가지고 이 지원자의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 한 명의 서술만 가지고 이 학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종은 기본적으로 신뢰 기반 프로세스의 전형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세특, 창체를 써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써주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생부 기재 요령에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써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도 않은 걸 뭘 사교육업체한테 가서 컨설팅 받고 나서 집에서 뭐 해온 다음에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하고 들이밀어 봐야 선생님이 그걸 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고 잘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1번 동료 평가서, 2번 자기 평가서, 3번 수업 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4번 소감문, 5번 독후감.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입력 항목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상기 1부터 5까지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됨. 자, 간혹 유튜브 댓글 보면 다른 학교 누구 어떤 선생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부풀려서 해줬는데 우리 애 학교 선생님은 안 해줬다 이래서 우리 애가 불리하다 이런 걸 구경하게 됩니다. 근데 안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선생님 입장에서 굳이 애 대학 잘 보내겠다고 없는 말을 써줬다가 징계라도 받으면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간혹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기 평가서에 해당하는 거죠. 선생님이 뭐 써가래서 뭐 써갔더니 그대로 적어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뭔가를 써줬어야 했는데 잘 안 써줬대요. 네가 그걸 한 건 맞지만 그 이상의 임팩트를 못 남긴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 교과와 창체 영역에서 세특을 써주십니다. 만약 내가 누구 한 선생님이랑 진짜 사이가 안 좋아서 혹은 그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막 작정하고 세특을 한 줄만 써줬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학생부 기록은 한 명의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 그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한 다음에 씁니다. 즉, 한 명의 학생을 다각도로 보고 평가하는데 당연히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다 똑같이 쓰진 않을 겁니다. 어느 과목에서는 이래서 이걸 잘했고 다른 과목에서는 이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점을 탁월하게 해냈다, 뭐 그렇게 씁니다. 자, 이게 모여서 그 학생의 모습을 만듭니다. 다시 오프닝에 나온 그 원리를 기억해 보세요. 한 명의 사람이 누구 잘생겼다고 하면 아직 진짜 잘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 명이 이구동성으로 잘생겼다고 하면 그건 잘생긴 게 맞습니다. 전 국민이 잘생겼다고 하면 그건 진짜 잘생긴 게 맞으니까 탑 연예인, 탑 배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로다가 객관적, 그러니까 오브젝티브한 게 아니라
판단이 주관적인데 그 주관적인 판단이 가리키는 방향이 한 방향에 가깝냐는 겁니다. 일종의 상호 주관성이죠. 한자로 사이간자를 써서 간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학종이 불공정한 근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관성이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치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선 어느 대학은 붙는데 어느 대학은 떨어집니다. 그냥 내가 서울시립대학교보다 더 선호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당연히 서울시립대도 붙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전제로 깔려 있는데 그 전제가 부정당합니다. 왜 그 있잖아요. 서연고, 오디션을 봐서 대형 기획사에 붙었는데 규모가 작은 기획사 오디션엔 탈락했대요. 그러니까 불공정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 대학 입장에선 너보다 얘가 좋아, 얘보다 네가 더 좋아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학 입장에선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우수한 건 맞는데 우리 회사 기조랑 안 맞으니까 아쉽지만 안 뽑는 겁니다. 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는 기준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냐, 덜 부합하냐라는 거죠. 다만 그 판단의 방향이 우리 대학 내부에서 일치하도록 다수 다단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학종의 한계가 아니라 원래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만든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에서 학종 비중을 무한히 늘릴 수도 없는 거죠. 그 많은 양의 평가자를 어떻게 다 구하며 평가자 트레이닝은 어떻게 시키며 그중 누가 뭐 삐끗하기라고 하면 욕만 드립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수시에서 학종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신뢰 기반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상황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학습과 과제를 열심히 하며 학교 생활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산출물을 참고하여 관찰 결과를 세특으로 남깁니다. 정말로 잘하는 학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써주고 평범한 학생은 평범하게, 못하는 학생은 이러한 점이 아쉽지만 그걸 고치면 더 성장할 수 있음이라고 최대한 그 학생의 관찰 결과를 서술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 관찰 결과가 서류 평가 단계에서는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믿고 다수 다단계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에서는 그 서술이 맞는지 학생에게 질문을 하여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 기반 확인 면접에서 서류에서 그려진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아쉽지만 결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생은 여러 대학에 다 합격을 하고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대학에 등록하고 나머지 대학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 학생이 등록을 하고 이걸 반복해서 수시 모집 흉원이 마무리됩니다. 다 못 뽑았으면요 정시로 이월되죠. 그래서 매년 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는 애는 잘 써주시고 평범한 애는 평범하다고 있는 그대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대학도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이는 애들을 선발해서 검증하고 합격시키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더 우수한 학생의 점수를 낮게 줄 이유가 없어요. 그 학생이 우리 학교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가령 장원영님, 카리나님이 갑자기 우리 기획사 오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요. 아이고 그럼 뛰어나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해야죠. 설령 나중에 마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에이 걔네가 여길 왜 와? 이러고 약속 안 잡을 거예요? 일단 전 무조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기획사의 내실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겠죠. 더 우수해 보이지 않아서 낮게 점수를 주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학에 안 올 정도로 우수하니까 안 뽑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더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도록 그런 학교가 되도록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죠.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등록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미친 판단을 하겠어요? 아마 제대로 평가하는 사정관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텐데 와 얘는 진짜 우수해서 면접에 불러다가 검증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은 꼭 면접에 안 오잖아요. 면접을 봤어도 등록을 안 하거나요. 더 선호하는 대학에 갔겠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선생님의 세특, 창체, 기재, 역량 차이가 합부를 결정짓는다. 선생님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고 전체 서술과 맥락을 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애에 대해 써준 것과 한 명의 서술 방향이 심하게 차이가 나면 그걸 빼고 나머지만 봅니다. 만약에 모든 선생님들이 나쁘게 혹은 평범하게 써줬다면 그게 네 모습이죠. 그리고 태도가 훌륭하면 사회 역량에서 25점을 받아요. 학업 역량이 35점, 잠재 역량이 40점 만점인데 25점밖에 못 받습니다. 즉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 좋아합니다. 공부 잘하면서 태도까지 좋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서 태도도 좋은 학생이 수시 원서 6개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골라갑니다. 자, 두 번째, 일반고보다 자사특목고를 우대한다. 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네가 일반고건, 자사고건, 특목고건 어떤 유형을 더 많이 뽑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100명이 넘는 평가자가 여러 모집 단위를 나눠서 다수 다단계 평가를 합니다. 뭐 일반고를 80% 뽑자, 특목고를 40% 뽑자,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이유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뽑아준다고 그 학생이 여기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결국 여기 등록할지 말지는 학생이 결정하는 건데 말이죠. 대학은 하여간 와서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더 우수하게 판단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연예기획사 오디션을 생각하십시오. 서류를 보고 더 우수해 보이면 그 학생을 뽑습니다. 뭐 특목고 뽑으면 뭐 평가수당 10,000원씩 더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가 어느 고교 유형이든 관심 없고 그래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냐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뽑는지 선발 기준을 모르겠다. 정성평가니까요. 위에 길게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그러니까 주어진 풀 내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우수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움이 되시라고 대학들이 대학 어디가의 전형 결과도 공개하고 또 각각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이드북도 올리고 지금 저처럼 영상도 찍어 올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있는 집 자식들, 그러니까 금수저만을 위한 전형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간 기말고사를 잘 치고 수행평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고 수업 시간에 태도 좋고 선생님한테 질문 잘하는 그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은요, 집에 돈이 얼마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학생부 기록이 좋게 적힐 거고 대학에 잘 갑니다. 자, 다섯 번째, 내신 시험 문제의 질을 믿을 수 없다. 당연히 내신이 수능보다 질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질이 떨어진다는 게 선생님이 역량이 떨어져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수능 출제장에 감금시켜보세요. 당연히 퀄리티 좋은 문제 내실 겁니다. 문제의 질이 어떻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충실하게 학교 수업에서 활동 잘하고 했으면 교과나 학종으로 대학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종은 학교 생활 충실도와 성적을 같이 보는 전형입니다. 그렇게 온 학생들이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잘해요. 대학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종을 공정한 전형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학종은 태생부터 선발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전형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더 잘생긴 학생, 우리 연습생 기간에 잘 적응하고 나가서 데뷔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성평가가 내재한 불공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교육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대학은 연착륙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초기 입학사정관제부터 학종은 계속 수정되어 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요소들을 조금씩 계속 수정하거나 없애서 지금에 이르렀죠. 결국 대학이 여러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납득할 만한 결과를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뭐 학종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저는 실직자가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 전국 대학 입학처 직원들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학종이 왜 불공정한지, 불공정하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대학은 그 불공정함을 어떻게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요, 그래서 학종으로 대학을 잘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학생부를 잘 채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목구비 개수 말고 뭐가 비슷해? 잘생김이 비슷해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중요한 지표. 아니야, 봐봐. 잘생겼는데 예쁨이 좀 더 많은 느낌? 좀 더 약간 남자 같은 그게 확실히 있잖아. 예쁘고 장난기가 있는 그 젊음이 얼굴에 가득해요. 그게 넘사야 또 달라. 그냥 말이 안 된다니까, 얼굴이. 또 얼굴이 말이 안 돼요. 이런 얼굴은 그래, 말은 안 되겠지. 97년도. 둘 다 말은 안 되지. 옆에 봐봐. 장난 아니잖아. 그게 조금 어르신과 젊은이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선생님보다 쌓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재평가해야겠네. Wow.